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정치 뉴스를 볼 때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게 이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많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이재명을 지지한다라는 게 과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통계로 봤었을 때 제가 지금 일상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2명 중 1명꼴로 이재명을 지지한다라는 소리니까 이거 뭐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을 넘어 가지고 나라가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한 거겠어요. 암만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제 주변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뭐 어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대선 자체가 지금 뭐 3 주도 안 남아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각자가 이제 그 지지하는 후보가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가 이거 당연히 우리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눈에 띄는 것 같은 경우는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천차만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여론사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드디어 진짜 무슨 뭐 따라잡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사람도 있고 거의 다 따라잡았다 뭐 약간 양심이 있는 사람은 뭐 요런 이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의 중요한 것은 통계치를 뭐 낸 거다 보니까 여론조사 또한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통계치를 본다면은 뭐 특정 뭔가 이상한 한 개의 여론조사 여기에 꽂혀가지고 야 이것 봐봐라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다섯 개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개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A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 근데 하나만 유독 B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맞겠습니까? A라고 나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일희일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만약에 우리가 대선에서 이재명을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고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첫 시작이 뭡니까?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좀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못 볼 걸 다 보여주죠. 그렇죠? 꼴불견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치인들 자체가 비호감 덩어리인데 그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비호감 순위 1위를 차지를 하죠.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조금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호감 순위 또한 마찬가지로 1위를 했고 그리고 비호감 순위 또한 1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로 싫어하는 뭔가 이제 그 중간 지대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저는 이거는 우리한테 희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선거라고 하는 것을 치를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민주당도 싫어.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싫어라고 얘기하는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 잠재적으로 나를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은 우리는 요 사람들을 공략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간에 찍지 않습니까? 저는 그 비율 자체가 양쪽에 35% 정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민주당 35%, 국민의힘 35%. 이 지지세 자체는 저는 꺾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중간에 있는 이제 그 30%를 가져오는 게 핵심이 되는 것인데 적어도 이 호감과 비호감도 조사를 봤었을 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지. 이미 그러니까 이재명은 모을 수 있는 표는 전부 다 긁어 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싫어라고 응답하고 있는 비호감도가 지금 한 50% 가까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지지도를 갖다가 제외한 15% 정도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한국일보가 한국 리서치랑 했던 그 여론조사 내용을 조금 보니까요. 이재명에게 전폭적으로 호감을 보내는 주력 연령층은 4050 세대래요. 4050이 과반 넘게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고 김문수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해 가지고는 연령도 호감대가 20%대에 그친다.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제가 미스테리인데 제 주변에서도 4050을 만나보시면 물론 이제 저를 만나는 분들이야 다 이제 그 저희 쪽에 있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야 도대체가 나도 4050이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뭐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속된 표현으로 꿀 빨았던 그런 세대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민주화 투쟁을 하기를 합니까? 민주화 운동도 사실상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뭐 대학교만 졸업하면은 다 이제 뭐
직장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꿀 빨 수 있는 그런 세대였는데 왜 도대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그런 것 같네요. 참 이게 좀 연구가 한번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4050 계시는 분들은 한번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가 20대, 30대, 60대, 70대 같은 경우는 30%대로 뚝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도 대한민국의 2030 이게 사실상 2030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앞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 세대죠. 그렇죠? 그 세대 같은 경우는 4050 세대와는 다르게 뭐가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에 현실 파악이 된다는 거죠. 이재명이라는 건 어떤 사람인지 10명 가운데 3명 정도만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이재명을 싫어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별로 이제 좀 보시게 된다면 20대 청년 남성들 같은 경우는 72%가 이재명에게 비호감을 표현했고요. 호감을 가진다라고 하는 사람은 17%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30대 남성에서도 비호감도가 60%로 호감이 훨씬 더 비호감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2030 남성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싫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2030 남성들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성향을 좀 많이 띠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겠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뭐에 좀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그렇죠. 우리한테 호감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30대 여성 중에서는 41%만이 이재명에게 호감이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비호감도가 51%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51%, 40대 여성들 가운데 52%, 50대 여성 가운데 52%싹 다 그러니까 과반이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호감이 간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떻겠습니까? 20대 여성에 비해 가지고 조금 더 사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세금 같은 거를 또 내다 보니까 자기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지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저는 제가 봤을 때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도 한 24살부터는 대부분 요즘 또 직장 생활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거를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른바 이제 뭐 때문에 젠더 갈등, 젠더 이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좀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이긴 합니다. 20대 여성들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는 국민의힘이 왜 싫어요? 그리고 또 보수가 왜 싫어요라고 한다면 그냥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허구한 날 터지는 논란들이 뭡니까? 성과 관련된 논란들이죠. 이재명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본다면 형수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 아닙니까? 여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식의 막말을 퍼부었던 사람이 이재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민주당을 좋아하는 것일까? 거꾸로 뒤집고 생각해 봤었을 때 이런 식의 논란들보다도 이 논란들을 덮을 만큼 여성들이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보수에 대해 가지고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준석이가 상당 부분 일조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젠더 갈등, 젠더 이슈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제일 많은 수혜를 받던 사람이 이준석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못지않게 정치인 가운데 혐오도를 찍고 있는 사람이 또 이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을 때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이준석이랑 단일화해야 돼, 무조건 뭐 이준석이랑 단일화해야 돼 이렇게만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김문수 예를 들어서 35% 나와, 이준석 예를 들어 가지고 무수한 8% 나와, 두 개 합치면은 43%가 되니까 이재명과 또이또이하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김문수를 지지할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른바 이준석이 묻었을 때 야 그래 김문수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하지만 나는 도저히 이준석은 못 찍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35 플러스 8 해가지고 43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이재명이 이제 46% 김문수가 32% 이준석이 10% 이래가지고 요런 또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2주도 채 남지 않은 이런 상태다 보니까 보수층 같은 경우도 집결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근데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준석에 대한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과 김문수는 정신을 꼭 차려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왜 도대체 이재명이 나는 너무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을 지지하는 쪽으로 표가 왜 가는
가는 것일까? 이준석과 김문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이준석이 갖고 있는 나쁜 점들은 우리가 버리되 김문수는 내가 지지를 못하겠다. 나는 차라리 이준석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참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런 식의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홍준표 와가지고 도와, 한덕수 와가지고 도와, 누구 와가지고 도와, 이준석 와가지고 단일화해. 이런 식의 어떤 전략도 아닌 전략을 가지고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니 참으로 진짜 깝깝할 뿐이네요. 전략에 대해 가지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